안녕하세요. 조선주의 진심인 남자 전인구입니다. 그동안 제가 조선주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간만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대우조선해양 영상 댓글 답변도 달 겸 본계약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요새 기업들이 투자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뉴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본계약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의 현금 2조는 금입니다. 정말 중요한 돈이에요. 이런 시국에 2조를 베팅할 만큼 대우조선해양이 매력이 있었을까? 솔직히 그런 거면 좋겠어요. 최근 조선주 주가들도 안 좋거든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조선주 전체 주가가 바닥인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주인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코로나 위기 때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요. 요새 조선주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이번 일로 조선주와 방산주가 시너지를 내는 계기가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준다면 조선주는 방산시장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고 봐요. 하나가 K9 자주포 같은 지상군 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수출 노하우를 여기 군함, 잠수함 생산에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조선주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거 한화가 안 샀으면 중국으로 팔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산 부분이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국내 조선사가 해외로 매각됐다라고 하면은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았을 거라 봐요. 그런 국내와 중국의 기술 격차가 더욱 좁혀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거는 다른 조선주 투자자들에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2달 전 댓글을 보니까 우려가 담긴 글들도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 12조가 들어간 기업을 2조에 매각해서 이거 헐값에 팔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개념으로 봅시다. 장사라고 한번 볼게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동안 사업하느라 12조 적자를 봤다. 인수하는 당신이 내가 적자 본 것까지 다 물어주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일찍 주인 만났다라 그러면은 국민 세금이 안 녹을 수 있었겠죠. 대신에 일찍 인수했던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겠죠. 사업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선업이 2011년 이후로 10년 내리 힘들었습니다. 헐값 수주 경쟁과 자본 부실을 털어내느라 아직도 적자예요. LNG 수주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내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조선주 모두 주가가 더 허락한 상태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이번 3분기에도 6천억 넘는 적자를 내서 1년 전에 2조 5천억 원이었던 자본이 이제 9천억밖에 안 남았어요. 이 속도라면 반년 뒤에는 완전 자본 잠식이 됐을 겁니다. 회계상 완전 자본 잠식이 일어나면은 기업 가치를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상증자 형식으로 대우조선해양 주인을 찾아줬어요. 우선 기업부터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매각을 하지 않고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남게 된 겁니다. 이렇게 유상증자 형식으로 산 거기 때문에 2조가 산업은행으로 간 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면은 한화,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모두가 돈을 버는 윈윈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조면 한화가 싸게 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됩니다. 지분 50%라 그러면 1조밖에 안 돼요.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다라 그러면은 그냥 적당한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분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조선주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업 가치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이 제일 리스크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조선주 주가가 이렇게 바닥인 시점에 산업은행이 팔 수 있을까? 어려울 거라 봐요. 팔게 되면은 국민의 혈세로 손절을 하는 셈인데요. 과거 2008년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8조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지분을 팔았을 때 산업은행이 2조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산업은행도 지분을 팔아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HMM 사례를 보면요. 주가가 2020년 2,000원에서 2021년 5만원이 될 때도 산업은행은 팔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산업은행보다는 먼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다른 리스크는 금융지원 특혜 논란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출한도 여신 등 기존 금융지원을 5년 연장해주는 것과 수출입은행이 영구채 금리를 5년간 현행 1%로 유지하는 게 과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기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해요. 부채 비율이 높고 올해 3분기 영업이익도 6,300억 원 적자입니다. 정상화가 되기도 전에 돈을 빼내거나 수출입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리면 대우조선해양의 취약한 재무 구조상 바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분 매각이 아니라 유상증자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윈윈을 해서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이 리스크를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런 우려 때문에 조선 3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조선소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위기를 극복해내면은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고, 반대로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캐파가 비슷한 규모인 현대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0조고요. 삼성중공업이 4조 5천억 원 수준이에요. 반면에 대우조선해양은 2조가 좀 안됩니다. 중형선박을 만드는 현대미포가 3조 3천억 원이고요. 이거보다 가격이 지금 60% 수준이라는 거죠. 반면에 최근 수주를 반영한 2년 뒤에 예상 매출을 봤더니 현대중공업이 13조, 삼성중공업이 9조, 대우조선해양이 9조로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 볼 수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한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을 투자할 때냐? 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 한화가 최종 인수 후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지 보고 나서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부채 비율 문제예요. 현재 대우조선해양 부채 비율이 3분기 기준 1290%입니다. 현대중공업이 228%고요. 삼성중공업이 275%예요. 유상증자 대금 2조가 들어와도 부채 비율이 400%입니다. 경쟁사 대비 훨씬 높은 수준이죠. LNG 수주를 몇 년째 쌓아놨는데 이걸 잘 만들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문제는 조선사는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선금은 조금 받고 다 만들고 나서 잔금을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까 받은 선금보다 자재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주문이 늘어날수록 초반에 적자가 커지는 구조예요. 운영자금 여유가 있는 조선사들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조선사들은 이때 경기 침체가 와서 현금 흐름이 막히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상증자로 들어온 2조 원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주 전력만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는 미래가 있다라고 봐요. 재무적인 관점 말고 새로운 리스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조선 업종만의 애로사항인데, 가장 큰 문제가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조선업에서 인재 모시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한화가 얼마나 잘 잡아두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아무리 도크가 많고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사람이 없으면 배를 못 만들어요. 조선소는 사람 자체가 곧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2007년 조선업 호황기 때 종사자가 20만 명이었어요. 지금 9만 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감이 더 늘어나려면 최소한 3만 명이 더 필요해요. 과거만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2015년 전후로 건설업계로 떠났던 숙련공들이 복귀를 꺼리고 있어요. 저도 배에서 일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여름에 철판 위에서 배 수리를 하면요, 중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더워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더워요. 그거 참고 일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세계 1위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을까? 경쟁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숙련공 800명을 들여왔어요. 내년에는 외국인 인력이 2,000명이 넘을 거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국내 조선업계 외국인 근로자를 다 합쳐도 현재 4,000명이 안 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근로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노조랑 회사가 꽤나 진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인수되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이건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 만들고 잘 팔아서 이익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가는 일만 남았죠. 그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저평가를 벗어나서 재가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주는 경쟁사 모두 LNG, 탱커가 주력이고 수주 단가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픈 손가락 대우조선해양은 그 흐름에서도 더 낮게 움직였죠. 하지만 방산주 시대가 맞물리면서 이 아픈 손가락이 혹시 100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주 중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이야기한 게 이런 이유였었습니다. 이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기업이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걸 보면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제 본계약 뉴스가 나와서 저번 댓글에 답변도 달 겸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방산 시장이 얼마나 큰 건지, 왜 방산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